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악재도 잘 넘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역전쟁발 위기도 잘 넘기는 모습이죠. 앞으로도 증시가 쭉쭉쭉 올라가서 올해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률 1, 2등을 기록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어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어제는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나왔죠. 그 증거가 뭔데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이 관세를 때리자 중국이 바로 보복 관세를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트럼프가 재보복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장기물 국채금리가 8bp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딥시크 충격이 과도했다는 분석들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이 실적 쇼크로 급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5%나 상승하며 시장을 겨닌 그 이유는 SMCI에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이용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로 했고 이 소식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딥시크 충격에도 AI 수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거는 뭐 긴 사이클 맞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다만 이 와중에 테슬라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월 독일에서 신차로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전년 동월 대비 59%나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유럽의 극우 정당까지 지지하니까 판매량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 한편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전기차 점유율이 52%로 전년보다 7% 넘게 낮아지는 모습이며 이러한 판매량 감소는 우려감을 자아냈고 테슬라는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는 60일선을 깨는 모습까지 나타내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연 여기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은 출렁출렁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달러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와중에 그러면서 금 가격은 최고가를 써냈죠. 그렇다면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도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떤가 봤더니 그런데 최근 일주일 보니까 오히려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 차트랑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답이 없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하다고 하며 앞서 트럼프 일기 때도 미중의 무역 분쟁이 있었고 그때도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결국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주의 비트코인 비축 법안 발의 등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가 오히려 바닥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겠죠. 물론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무역 전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종전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러우 전쟁은 오는 3월이면 전쟁 3주년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종결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덧 3년이나 되었습니다. 자, 우크라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푸틴이랑 회담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는 러시아의 점령 영토를 인정하고 우크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종전 계획을 짜고 있으며 다음 주쯤 불과 며칠 뒤죠. 그때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 재건주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그 다음은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하지만 어쨌든 바닥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재건주. 그 재건주가 실제로 종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모든 주식은 불확실성에 사고 그다음에 확실할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겠죠. 다음입니다. 어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죠. 25년 1월 미국 주식 순매수가 역대 2위였다는 내용. 그만큼 서학기미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반면 국장은 처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9개 증권사의 거래 대금을 보면은 작년에 국장이 6,300억 밖에 안 되고요. 참고로 23년에는 7,300억이었고, 그리고 21년 정말 동학개미의 전성기죠. 삼성전자가 96,000원 갔던 그 시절, 그때는 1.2조나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반토막이 났죠. 자,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모든 건 다 돌고 돈다. 국장에도 결국은 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올해부터 시작해 줄지. 일단은 올해 1월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그때부터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동학개미 분들. 다음입니다.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면은 키움이다 이런 말도 있죠. 저의 5030 계좌도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용만 하지 말고 주식도 사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LS 증권은 키움증권에 대해서 주저하는 기대감,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수익이 국내를 앞섰다는 점에 주목하자며 목표 주가 16만 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40%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소리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보다시피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키움증권도 현재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과거에는 국장의 흐름에 따라 증권주도 움직임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증시가 좋아야 우리의 거래가 많아지고 증권사도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인데, 그런데 요즘은 국장이 설령 안 좋더라도 미장만 좋으면은 오히려 수익이 좋아지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 지금 PBR 0.5배 미만, 지금은 저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AI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사실 저에게 의료 AI는 루닛, 뷰노 이 두 개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마침 뷰노의 리포트가 등장, 그리고 바닥권에서 살짝의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뷰노의 4분기 실적은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사용 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주가는 바닥을 다진다라고 평가했고요. 지금 뷰노의 차트를 딱 보면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죠. 가로로 이 라인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평선을 뚫으면서 거래량 터진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딱 예시로는 알테오젠 차트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 친구와 마찬가지인데 더 오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오후 S&D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호실적을 또 꺼냈죠. 분기 매출액이 전년비 38.9%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4.1% 증가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닭 소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D는 급등했고, 삼양식품도 오늘 덩달아 같이 오르는 모습. 이 와중에 대신증권도 목표가 90만 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거는 당연합니다.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잘 만들고 공장이 계속 세워진다고 하죠. 그래서 캐파가 지금 18억 개에서 25억 개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야, 불닭 진짜 잘 팔리나 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도 오랜만에 불닭 먹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급락한 경동나비엔, 최근 고점 대비 20% 넘게 한 번에 급락한 경동나비엔을 아시나요? 겨울철 실적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가다가 4분기 실적 쇼크 플러스 겨울이 끝난다는 걱정으로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DS투자증권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적자는 일회성 성격으로 보이며 1분기에는 회복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북미 사업의 높은 성장률에 기대하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 13만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동나비에 바로 사야 되는가? 아니겠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거 일단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점 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만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안 깨면서 오른쪽으로 기어간다. 그게 한두 달 정도 기어가면서 이평선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은 공부를 꼼꼼하게 해보고, 아, 얘는 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매수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목표가 13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전력기기 관련주의 주가도 함께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딥시크가 저비용 고율 모델을 내놓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그렇게 예상만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리가 작용한 건데요. 하지만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AI에 대한 수요를 배제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제조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전력 산업 당면한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기조도 이어지는 걸 봤을 때 이게 뭐 꺾일 일인가? 딥시크는 그냥 잠시 충격 아닌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에너지 쪽에서 이러한 얘기가 드디어 떠버렸습니다. 앞으로 먹을 텐베거 주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핵융합.
이 단어가 오픈 AI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융합 관련주가 잠시 관심을 받았죠. 자, 핵융합은 심플합니다. 갈수록 전력은 더 필요한데요. 꿈의 에너지가 있다면 바로 핵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샘 올턴은 미국 핵융합 스타트업인 헬리온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서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난리라고 하며 다만 시기열이 많이 깁니다. 2031년에서 2035년쯤에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보통 희망이 섞여 있다 보니까 빨라도 한 10년 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몇 년 뒤, 3, 4년 뒤 2028년 그쯤에 텐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도 계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계란이 진짜 금값이라고 합니다. 계란 12개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5.29달러, 한 8,000원 된다는 소리죠. 우리나라에서는 39가 8,000원인데 여기는 12개가 8,000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비싼 거 아니냐? 아니죠. 작년에는 겨우 3.5였는데 미칠 듯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금값, 아니 기름값이 오르고, 아니 계란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미국 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무려 1,300만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계란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필요한 생필품 중 하나인 계란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슬슬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달 4일 국내 최초의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야, 이제 이때 저 길이 또 고민이 많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이제 뭐 라이브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넥스트레이드가 뭔가 한국 거래소와 동일하게 정규장을 운영하고 거기에 프리마켓을 8시부터 8시 50분, 애프터마켓을 3시 반에서 몇 시요? 8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to A 무려 12시간을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저 기릿은 이제 피곤해서 하루 종일 주식만 보는 게 직업이 되는 것 같죠. 자, 다만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는 8시 50분부터 9시, 그 다음에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거래를 중단시켜서 시세 조정을 막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가 운영되다 보니까 장 마감 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우리 지금 단일가 거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거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넥스트레이드는 그냥 잘 거래가 되는데 굳이 여기는 10분마다 해야 되냐? 이러한 고민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넥스트레이드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거래가 된다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의 달인가로 지금 현재 거래하는 10분마다 거래하는 거에서는 삼성전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면은 이쪽에서 안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호가 유형도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기대분들도 조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는 시장가, 지정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최우선 매수가와 최우선 매도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 호가를 내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돌파하면 바로 매수해줘. 혹은 이 라인이 깨지면 바로 매도해줘. 이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직장인분들한테는 당연히 개꿀이죠. 그리고 통상 시장에 적용되는 가격 변동폭, 시장 안정장치 그런 것들은 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고요. 공매도에 관한 부분도 넥스트레이드가 일관되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프리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3월부터 이제 우리는 12시간 동안 주식시장을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저 길이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나 춥습니다. 야, 이번 주 갑자기 확 추워졌죠. 그런데 2월 말부터는 따뜻한 봄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입니다. 올 봄에는 꽃샘추위가 없고 봄꽃의 개화도 빠를 것이며 그리고 이게 맞나 싶긴 한데 4월부터는 20도를 넘기며 이른 여름이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잡으면 4월부터 10월까지 여름이 무려 6개월이나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여름은 어떨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3입니다. 정부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와 기재부, 보건복지부와 통일부 등 주요 부처에서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민감한 업무 정보와 개인정보 등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미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호주, 대만 등 여러 곳에서 딥시크를 차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같이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뭐 기재부인가요? 거기서는 GPT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확실히 중국 AI와 미국 AI에 대한 그러한
믿음 정도가 확실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계가 삼성전자의 사업장을 돌면서 순찰하고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투입된다고 합니다. 마치 트럼프를 지키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가 생각이 나죠. 투입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로 삼성의 핵심 분야 선행 기술을 개발하는 곳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로봇계는 은퇴시키고 레인보우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으로 또 로봇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홍보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